자, 이번 강의는 이제 임팩이라고 하는 에클립스 임팩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거 효과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이론하고 이 그냥 모형 만들어서 내가 좀 적용하는 거하고 굉장히 섞여져 있어서 좀 고통스러운데, 오늘 이론을 좀 빼보고 이론은 개념만 하고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그거를 합시다. 이거 봐, 이제 GPT 그림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웬만한 일러스트레이션이 이제 필요 없어요. 왜냐면 글자 적어주면 그대로 적어주고 심볼릭한 것도 되고 하니까 강의할 때 진짜 좋아. 요거를 AI로 바꿔주세요. 그럼 또 AI도 되고, 여자로 바꿔주세요. 그림 올리고 하면 되니까. 아무튼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싱글턴 가지고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앱 만들고 싶은 만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아이디어는 뭐였어요? 뭘 주세요. 그럼 유저가 뭘 주면 그걸 가지고 시스템 프롬프트에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챗GPT에서 똑같이 쓸 수 있고요. 챗GPT에서는 조금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챗GPT한테 생각을 해보죠. 처음에 들어가면 이거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요거 처리해줘. 그러면 앞에 있었던 결과를 다 물고 두 번째를 처리를 해요. 그 다음에 또 그 세션에서, 중요한 그 세션에서 요거 처리해줘. 우리가 프롬프트를 주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친구가 또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단계를 어느 정도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좀 간단한 거는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manually 멀티-턴을 처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멀티-턴이에요, 아니에요? 멀티-턴인데 manually 내가 처리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싱글턴은 확 오죠.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거. 그죠? 멀티-턴인데 이거의 단점을 이해를 못하면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거 할 때는 두 가지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GPT에 쓰고 나발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쓰면 뭔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이 매뉴얼리 적는 거는 괜찮아요. 사람도 뭐 좀 할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 설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뭐 20불 이미 내고 있는 내가 또 해야 돼. 뭐 이런 자꾸 하지 말고. 이게 뭐냐면요, 앞에서 했던 걸 다 가져오잖아요. 그 세션에서 다 가져오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돼요? 그 중에는 필요 없는 것도 있고, 다음 단계를 처리할 때는 쓸데없는 것도 있고 한데, 그게 다 필요하지 않으니까 앞에 있는 거를 다 가져오려고 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생겨요. 컨텍스트 윈도우 이슈인데, 한꺼번에 처리가 안 되면 얘가 자꾸 앞에 있었던 거를 서머라이즈를 하는 역할을 자동으로 해요. 그래서 말하다 보면, 여러분 챗GPT랑 쭉 이야기하다 보면 처음엔 좀 맞는 말 하다가 컨텍스트가 맞는 거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쪽으로 빠진다고, 앞에 했던 이야기를 기억을 못하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컨텍스트 윈도우의 리밋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컨텍스트 윈도우의 리밋이 무작위에 넓혀주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 토큰 값이 너무 많이 드는, 카파 토큰 값이 아니라 이제 API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 앞에 있는 걸 다 가져오는 게, 두 번째는 뭐라고요? 다 가져오는 게 돈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정확도도 떨어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복잡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잡하면. 그래도 그러면 간단한 거는 어때요? 괜찮아요. 간단한 거는 괜찮아요. 복잡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주 간단하면 그냥 챗 GPT 쓰세요. GPTS 쓰세요. 그 매뉴얼리 하라고. 근데 내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복잡하고 자동화를 시켜야 되고
하이 퀄리티를 뽑아내야 되는 거는 챗GPT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챗GPT에 여러분의 GPTs 셋업하러 들어가면 어때요? 시스템 프롬프트를 적으라 그래요. 그 시스템 프롬프트는 우리 왜 싱글턴 할 때 유저가 이거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해줘 라고 하는 그 프롬프트를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구조가 안에선 여러 번 돌지만 시스템 프롬프트는 동일한 거예요 할 때마다 바뀌어요. GPTS에 들어가면 가봅시다. 아니 이게 가봅시다. 여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뭘 만들려고 하면 GPTS 여기 만들 수 있나? 뭐 프로젝트 하나 만든다고 봅시다. 아무거나. 비슷한 구조거든요. GPTS 지금 이게 프로젝트를 만들면 여기 add instruction이라는 게 하나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스트럭션이 하나라고. 그래서 여러 번 대화가 오지만 하나의 파일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짓을 1년간 뒀다가면서 엄청 해봤습니다. 하나 안에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싱글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그래요. 사실은 멀티 턴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의 턴으로 계속 그거 하나 계속 우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 시스템 프롬프트로 되어 있는 매뉴얼리 하는 것은 멀티 턴인 것 같은데 치명적인 한계를 가집니다. 시스템 프롬프트에다가 다 때려 넣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그게 하니까 GPT가 못 알아먹는 거예요. 내가 시스템 프롬프트를 적어야 되는 로드가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복잡하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간단해질 수가 없어. 그냥 번역한 다음에 뭐가 들어오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거기다 논문 적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GPT도 AI인데 이게 코그니티브 오버로드가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지시사항이 너무 많은 거를 그거를 뭐 잘 적지도 못하면서 영어 적었다가 한글 적었다가 부탁했다가 뭐 threat도 했다가 뭐 해주렴 뭐 너는 나의 뭘 대주렴 그거를 걷다가 막 때려 넣으니까 안 되죠. 복잡한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처리해야 될 때마다 시스템 프롬프트가 싹싹 바뀌어야 돼요. 아, 이 단계 할 때는 요것만 해. 저 단계 할 때는 저것만 해. 짧게 줘야 되는데 길게 준 다음에 네가 알아 찾아서 해. 이렇게 하잖아요. 자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퀄리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상황에 맞춰서 시스템 프롬프트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뭐 하나에 다 때려 넣어야 되니까 마주얼리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춤형으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간단한 맞춤형을 할 수 있지. 뭐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한 무슨 뭐 톤을 바꿔줘.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맞춤형 학습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스텝 와이즈로 바꿔줄 수가 없어요. 조절을 해줄 수가 없다고. 왜? 시스템 프롬프트는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GPT에서 쓰시면. 스케일러빌리티 이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걸 뭔가 조각조각 만들어서 큰 거를 못 만든다고 이제. 브레이크 다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야, 여기까지는 그만하고 유저가 본 다음에 한다거나 전체 과정을 조금만 쪼개야 되는데 자동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 매뉴얼리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 다운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인터미디어 슈퍼비전을 할 수 있습니까? 기계가 하든 뭐 하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매뉴얼이 싱글턴에서는 안 되고 멀티턴에서 억지로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사람이 옆에 보면서 프롬프트 넣어주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자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결국엔 뭡니까? 멀티턴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시스템이 설계가 되지 않으면 싱글턴이라든가 시스템 프롬프트가 하나 있는 거를 극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챗GPT가 굉장히 뛰어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치명적으로 GPTS 같은 경우는 이런 앱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랭체인이 나온 거예요. 랭체인 나오고 랭그래프가 나오고 카파가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뭘 만들 때는. 근데 랭체인은
상당히 프로그래머야지 지금 접근 가능한 수준이고, 카파 같은 경우는 원래 하던 데다가 랭체인의 역할을 해서 랭귀지 걔네들은 체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체인이라고 불렀거든요. 이거 다음을 연결시켜서 하나씩 마더 체인이라고 저는 디스크라이브 했었는데, 걔네들은 랭귀지 모형 체인이라고 그러고, 저는 그것을 컬렉티브 AI라고 부르는 거예요. AI를 여러 개 한 다음에 협업하게 하자. 왜냐면 each turn마다 AI의 작업을 따로 주는 거예요. 처음에 네가 해. AI 요것만 해. 두 번째 요것만 해.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그럼 그러려면 프로그램적인 어떤 기재가 필요하죠. 아까 봤던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는 거예요. 시스템 프롬프트 어떻게 잘 적나 이게 아니라 설계를 해야,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그 다음에 결과를 어떻게 받아와서 어떻게 처리하고, 이걸 아주 그래뉴얼리티도 높이고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거, 유저 인풋 받는 거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는 거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챗GPT에서 그냥 적는 그냥 프롬프트를 그냥 수작업으로 한 거 프롬프팅이라고 그래요. 그냥 개인이 자동화도 아니고 그냥 프롬프트 어디 훔치는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책 보고 갖다 베껴가지고 이런 프롬프트를 쓰니까 이런 거 나옵니다. 저도 그 집 많이 했어요. 2023년도는 사람들이 이런 프롬프트가 있으면 막 돈 주고 사고 막 그랬다니까요, 저도. 여러분, 신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나오는구나. 근데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경쟁력이 있지도 않고, 그거 가지고는 퀄리티 있는 거 안 나온다라는 게, 그렇게 해서 그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는 되지도 않고, 자동화도 안 되고, 그 인건비 들어가고, 돼 있는 거 퀄리티도 안 좋고.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기본적으로 자동화가 깔려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일 있죠. 굉장히 복잡한 일을 굉장히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게 있어요. 그냥 간단한 거를 개인이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뭐가 깔려 있어요? 시스템 프롬프트가 몇 개여야 돼요? 할 때마다 시스템 프롬프트를 내가 다 만들어 넣는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GPT에 쓰는 시스템 프롬프트가 몇 개였어요? 연마다 하나였죠. 그쵸? 그러면 때려놓고 그 시스템 프롬프트 하나에 자료 막 때려놓고 그 안에 뭔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그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할 길도 없는 거고, 약간 종교 행위랑 비슷합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그 이밸류에이션이 잘 안 돼요. 그게 어디서 어떻게 임프루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아시겠죠? 얘는 뭐라고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쪼개가지고 그 퀄리티를 높이는 그 행위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는 아키텍처, 프로세스를 잘 설계해서 뽑아내는 게 있고, 컨텐츠를 잘 조각조각 잘 내가지고 하는 방법 두 개로 나눠져. 이게 완전히 따로 돼 있는 건 아닌데, 컨텐츠를 어떻게 내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만들어서 집어넣을 것인가, 내가 프로세스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그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아키텍처는 뭐라고요?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이슈고, 컨텐츠는 뭐예요? 내가 그 속에다가 GCR을 얼마나 정확하게 줄 건가, 데이터를 얼마나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줄 건가, 렉을 할 거냐, 에모지를 할 거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시스템 프롬프트 속에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내용에 대한 이슈고, 아키텍은 뭐예요? 흐름에 대한 이슈인 거예요. 어떻게 쪼갤 건가에 대한 이슈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때는 점프를 시키고 이때는 리핏을 시키고, 그러니까 리핏 함수 쓸 때는 주로 뭐예요? 아키텍처 관련된 이슈고, 근데 어디다가 불러와야 돼요. 내가 파라미터로 다 정의를 잘해가지고 필요할 때 딱딱 불러오는 온톨로지 모형을 넣어놔요. 그러면 약간 컨텐츠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치를 해야 돼요. 이러면 이제 컨텐츠 쪽으로 가는 거죠. 두 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간단한 이그젬플을 줬으니까 보시면 되고, 이론은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는 아이디어는 그거야. 쪼개라, divide and conquer 해라. 두 번째는 반복해라.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 그 다음에 쪼개고 반복한 것을 다시 잘 합쳐가지고
이제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근데 마지막 거는 쪼개고 반복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이제 합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독자적인 건 아니고 이런 세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퀄리티 컨트롤을 합니다. 아시겠죠? 쪼개고 나서 설계하는 것도 있고. 디바이드 앤 컨커는 뭐 이미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쪼개는 거고, 그 다음에 항상 LLM을 볼 때는 컨시스턴시가 얼마나, 내가 여러 번 해봐서 컨시스턴시가 얼마나 나오지, 얼마나 정확한 거지, 이거는 이제 hallucination 이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일반화가 잘 돼 있지는 뭐예요, 바이어스가 없나. 그러니까 accuracy는 참 거짓이 있을 때는 hallucination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참 거짓은 아니지만 이게 일반적으로는 안 나오는 이야기들이 너무 나올 때 그 분포, 전체 분포를 잘 나타내나 안 나타내나가 좋은 결과냐 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explainable한지, 내가 설명을 잘 해줄 수 있는지. 그렇죠. 설명이 돼야지 interpretability랑 explainability랑 predictability는요 같이 가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설명하는 것과 해석하는 것과 예측하는 게 같이 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진짜 좋은 거 하려면요, 설명 가능한, 예측 가능한 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설명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형의 어떤 퀄리티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validity, reliability를 좀 쪼갰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reliability는 consistency 하나였잖아요. validity는 이게 세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냐, 참거짓이 있냐, 그 다음에 바이어스가 없냐, 그리고 뭐예요, 설명 가능하냐. 우리 평가에서 했던 그대로 했던 것을 좀 더 우리가 좀 패키지를 잘 해가지고, 우리는 누구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기계를 평가하는 기본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우리는 평가 전공자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 매크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시간에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래서 체인 업 돗이라든가 셀프 리파인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쪼갠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주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체인 업 돗으로 설계한다라는 이야기야. 하지 말고, 그냥 하게 하지 말고 처음에 뭐라고, 두 번째 뭐라고, 세 번째 뭘 하게끔 설계하는 것을 체인 업 돗이라고 그래요. 그쵸? 그러면 어떻다고요? 퀄리티가 높아진다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거의 특별한 케이스가 저는 임팩이라고 불러요. 체인 업 돗은 그냥 한데 그게 아니라 멀티 턴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냥 우리 챗GPT에 스텝 바이 스텝 생각해줘 하면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그거는 지가 알아서 스텝 바이 스텝 하는 거고, 원 턴으로. 그게 아니라 설계 자체를 그렇게 만드는 거 있죠. 처음에 이거 하고 두 번째 이거 하고, 그것을 이제 임팩이라고 합니다. Iterative Multi-Turn Process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하고 기계하고 협업해서 하거나 기계 혼자 다 하거나 뭐 이런 거를 다 구성을 할 수 있는 게 임팩트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내가 멀티 턴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네가 하고 네가 한 것을 리플렉션 해봐 하는 거를 게이머라 그래서 메타 러닝 에볼루셔너리 리플렉션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셀프 리파인먼트를 해준다라고 용어를 해요, 엔지니어들은. 근데 저는 리플렉션을 좋아합니다. 이 용어를 좋아해요. 셀프 리플렉션 한다는 얘기예요. 하고 나서 고려해봐서 다시 한 번 더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들어간 그 개념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일단 어떻게 해가 어떻게 돼요? 누가 결정했었어요? 그는 우리가 설계를 해줬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했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 번 할 수 있겠죠. 그 리플렉션 할 때 한 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한 다음에 그 속에서 골라봐. 혹은 리뷰도 뭐예요? 리뷰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리플렉션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리플렉션 중간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 번 하는 것을 rise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리뷰해서 고쳐라는 거는 그냥 게이머인데, 여러 번 한 다음에 리뷰해서 고쳐. 혹은 한 번 들어온 것을 여러 번 리뷰해봐. 이렇게 되면 rise라고 불러요, 그거를.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거야, 한 번 하나씩.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아까 했던 뭐예요? 그럼 상당히 리즈닝도 되고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이 있어요, 없어 이렇게 되면 그러면서 계속해서 에이전틱하게 가는 거예요. 에이전틱하게 가고 그런데 마지막에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요 과정에서인데 스피어라는 게 있습니다. 네가 계획 세우고 네가 실행하는데 그것을 뭐라고요? rise로 해서 해봐 하는 거 있죠. 그래서 SPEAR이 여기서 나와요. spear라고 하면 SPEAR이잖아요. 마지막 R은 rise인 거예요. rise인데 네가 계획도 세우고 한번 해봐. 그러니까 spear process가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지네틱한 지네시스랑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짜줄 때 네가 짜봐. 네가 계획 세워봐. 그리고 나서 네가 실행도 시키는 하는데 그걸 여러 번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계획 세우고 네가 실행하고 뭐예요? 네가 여러 번 한 다음에 스스로 평가해서 임프루브 할 거 있으면 임프루브 해. 그럼 우리는 뭐라고? 약간 지시만 하면 돼. 이거 해가 아니고 이걸 하는데 뭐예요? 네가 계획 세워. 하고 나서 네가 여러 번 리플렉션 해봐. 그러고 나서 임프루브 해. 이게 되면 이제 그 최종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스피어라 그런다고. 그게 어디에 가까워지기 시작한다고요? 지네시스 AI에 가까워집니다. AI가 AI를 만들어내는. 근데 니드 어널리시스까지는 못했죠. 뭐가 필요할 것 같아. 여기까지는 못했죠. 그거 되기 시작하면 굉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지가 알아서 지가 고치고 뭐가 필요한 걸 필요하니까 만들고 막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만들자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뭐 멀티턴으로 만들자. 뭐 이렇게 한 임팩도 있고 뭐 라이즈도 있고 스피어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하나씩 해볼 텐데 그렇게 하고 나면 좋아지는 데저라타는 좋아지는 게 그걸 이제 어떤 좋은 특성들 있죠. 그것을 에클립스라고 부릅니다. explainable 하게 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막 때려놓고 하나로 하는 것보다는 설명 가능하고 훨씬 더 consistency, procedural consistency가 높아지고 logical해지고 그렇죠? interactive해지고 그리고 predictable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specific해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내가 전체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효과적이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이제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단점은 뭐였었냐면 그 전체 과정을 우리가 수작업으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계획 세우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는 쪽으로 AI가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사람이 굳이 이거 다 일일이 짜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맞춰서 짜는 쪽으로 스스로 프로그램을 짜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야기는 했으니까 챗 GPT는 어떻게 다른지 GPTS랑 특히 다른지 이야기했으니까 되풀이자. 그래서 어쩌라고 이제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합시다. 만들려는데 뭘가 제일 중요했었어요. 멀티턴부터 시작하라는. 일단 멀티턴을 돼야 돼요. 리핏은 할만해요. 나중에 반복하는 건 함수로 커맨드로 처리가 되는데 이게 앞에서 했던 거를 뒤쪽으로 어떻게 갖고 가지? 그게 이제 시스템을 설계를 하는 게 되는데 이렇게 파라미터 시스템으로 구성성이라고 그러죠. 컴포저빌리티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올리는 그 구조로 카파가 옛날부터 십몇 년간 이 작업을 해놓은 라이브러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그 파라미터 시스템을 가지고 멀티턴을 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잘 되게끔 만들어준 게 카파 프로토콜이 가지고 있는 핵심 자산이 됩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라미터를 이제 이게 파라미터가 카파 프로토콜의 파라미터가 유저가 정의하는 파라미터가 있고요. 시스템 파라미터가 있어요. 유저가 정의하는 파라미터는 나중에 조금 있다가 보고 오늘은 이거 이야기합시다. 집중하세요. 집중 안 하면 못 만듭니다. 여기서는
TU로 되어 있는 골뱅이로 둘러싸여 있는 이게 있어요. 이거 외워야 돼요. 김규희쌤, 외워야 돼요. 내가 몇 개는 외우라 그러는 거라고. 알았죠? 뭐가 임팩이고 하나도 안 외워도 돼. 그건 책 나중에 찾아서 레퍼런스 달고 쓰면 돼요. 이거는 어째야 된다고? 외워야 돼요.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기호 보는 거하고 똑같아. 30개도 안 외워도 돼. 함수랑 변수랑 다 해가지고 30개 미만인데 그거 안 외웁니다. 딸딸딸딸 외워야 돼. 골뱅이 옆에 골뱅이라고는 at sign 옆에 tu 숫자가 있는데 이거는 그 턴에 유저 프롬프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tr number 골뱅이를 둘러싸면 그 턴에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ts 숫자는요. 이제 1, 2, 3, 4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턴, 두 번째 턴에 시스템 프롬프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ts는 거의 안 쓰는데 tr이랑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tu도 써요. 아까 했던 그 말을 가지고 뭐 어쩌라. 아까 했던 그 말을 가지고 뭐 어쩌라. 이런 거는 반복을 하기 때문에 학생의 리스폰스가 들어오잖아요. 학생의 리스폰스가 들어오면 첫 번째는 거기에 해당하는 그래머만 봐줘. 그걸 가져와서 거기서 내용만 파악해줘. 그걸 가지고 뭐 어째. 그래서 유저가 줬던 그거를 할 땐 tu를 쓰는데 그러고 나면 결과가 나오죠. GPT한테 시스템 프롬프트랑 같이 던지면 결과 리절트가 나오죠. 아까 했던 유저가 바나나를 주면 번역해서 banana 이런 걸로 나와줘 하는 거 했죠, 그렇죠? 아니나 재미없나? 이런 것들은 시스템 프롬프트라 그래서 시스템에서 시스템 파라미터라 그래서 이미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ti 있고 뭐 repeat에 관련된 거 있는데 이거는 repeat 할 때 배우면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each 턴은 턴 1은 유저 프롬프트와 시스템 프롬프트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숫자를 하나 줘. 그래서 유저가 숫자는 1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뭐예요? 시스템 프롬프트는 add to the number라고 이야기하는 시스템 프롬프트가 있다고 칩시다. 계산기 만든 거예요. 그냥 1 더하는 계산기만. 무슨 숫자가 됐든 간에 거기다가 1을 더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2가 나와요. 그럼 이게 리절트죠. 턴 1에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름을 붙여보면 얘는 뭐냐면요. 턴 1의 시스템 프롬프트 TS1이라고 우리가 매개 변수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은 TU1은 뭐예요? 넘버 1이라는 게 TU1이다. 얘는 뭐가 될까요? 턴 1의 리절트가 TR1이 돼요. 외우세요. 이거죠. 한 3번만 반복하면 됩니다. 자꾸 쳐다보지 말고 한 다음에 손으로 그려봐. 머릿속에서 좀 상상도 하고 요즘 사람들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 PDF만 있으면 뭔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것만 째려보다가 머릿속에는 하나도 없고 PDF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합니다. 요거는 외우라 그랬잖아. 시나리오 생각해서 뭐 달라 그랬는데 주는 게 턴 1이었는데 유저가 한 숫자 1을 줬어. 그 얘기는 뭐야? TU1이구나. 골뱅이 붙이고. 근데 그걸 어쩌라고? 그럼 시스템 프롬프트에 적었잖아요. 거기다가 1을 더해. 그러면 TS1이구나. 그럼 내가 그걸 해서 던졌는데 GPT한테 뭐가 나올 거 아니야. 그것을 TR1이라고 하네. 턴 1의 리절트구나. 그렇게 내가 매개 변수화 시킬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실제로 내가 뭐가 들어올지 모르죠. 이거 가지고 다 짜놓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면 그걸 어째라, 그걸 결과를 해라. 그 다음에 뭐야, 아름다운 거는. 턴 2에다가 잘 보세요. 이제 세컨 턴을 갔어요. 똑같이 해놨어. 이거 읽어봐요. 턴 2의 시스템 프롬프트는 턴 1의 시스템 프롬프트 그대로 갖고 온다 그랬어요. 턴 2의 유저 인풋은 턴 1의 리절트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버리면.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 이 상황.
김규쌤 왜 3이 나와야 돼? 그쵸. 여기서는 2를 가져온 거 아니야. 그쵸. 요 상황에서는. 왜냐면 여기서 1이었기 때문에. 이게 다 물리는 거야, 이제. 아니면, 만약에 1이라면 턴 1이 2가 됐을 거고, 턴 1이 2가 들어왔다면 거기서 1을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턴 2의 리절트는 무조건 3이겠네. 이거를 머릿속에 설계를 잘 해가지고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려면 머리가 미리 설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머리 쓰기 싫은 거야. 이거를 뭔가 좀만 복잡해지면 머리 쓰기가 싫은 거야, 이게 사람들이. 이걸 해내고 안 해고의 차이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지 다음 결과가 다 하라 그러지 말고 처음에 이걸 하라는 거죠. 뭘 주면 1을 더해. 거기다가 또 1을 더해. 여기는 간단하니까 뭐 하려고 1을 더합니까? 2를 더하면 되지. 뭐 이렇게 준 거에다가 1을 더해 바로 3을 나오면 되잖아요, 교수님. 근데 지금 이그젬플로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TS2가 TS1이 되는 거고 이렇게. 요거 TI 이런 거 안 외워도 된다니까. 요건 지우고 지금은 repeat. 요거는 외워. 그러면 지금 두 개의 턴으로 이루어진 걸 만들었죠. 그죠? 두 개의 턴. 왜냐면 멀타이 턴인데 많이 할 필요 없어. 뭔가 일을 두 개로 쪼개봐. 유저가 뭘 주면 하는데 그 작업을 두 개로 쪼개봐. 일단 두 개로 쪼개봐. 두 개로 쪼개면 스페시픽해지고 작업량이 줄고 시스템 프롬프트가 간결해지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면서 효과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극단적으로 많이 쪼개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원래 그냥 이렇게 끝내면 두 개로 어제 했던 거 있죠. 그거를 두 단계로 나눠가지고 리절트를 먼저 받고 TR1을 받고 그 TR1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걸로 과제를 하는 것으로 숙제를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너무 늦으니까 그렇게 가서는 세월, 네월 안 되니까 요걸 이야기합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거의 외워야 돼요. 구조는 외워야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안 외우면 본인이 힘들어. 코드 이해도 안 되고 이게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 말이나 시스템 플랜트 아무거나 집어넣고 왜 안 되는지도 모르고 왜 되는지도 모르고 미궁으로 빠집니다. 자, 카파의 모든 턴은 잘 들어보세요. 모든 턴은 시스템 그 LLM 턴이 있고 그 다음에 심볼릭 턴이 있어요. 심볼릭 턴은 룰 베이스드 턴이라서 일반 프로그래밍 하는 거 있죠. 그게 되는 거고 LLM 턴은 어떤 턴은 LLM한테 던지는 게 있어요.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기가 처음에 체화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 내가 컬러 코딩을 해놨거든. 여기에 블루는 LLM 턴이고 그린은 전부 다 심볼릭 턴으로 바뀌어요. 심볼릭 턴의 이그젬플이라는 얘기야. 도대체 언제 GPT가 일을 하고 언제 내가 그냥 룰 베이스로 함수 처리가 되고 뭐 출력하고 끝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5가지 케이스만 외우면 돼. 알겠어요? 5가지 케이스만 외우면 돼요. 첫 번째, 여기가 비워져 있으면 아까 봤죠? 유저 프롬프트가 비워져 있으면 기다렸다가 처리해요. 아시겠어요? 기다렸다가 처리해. 여기가 비워져 있으면.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죠? 들어갔어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LLM 턴이 돼서 이것을 그냥 처리해주고 끝납니다. 여기에 시스템 프롬프트가 비워져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야, 그냥 이거 해. 무조건 해. 알겠죠? 무조건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You are useful assistant가 디폴트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앱을 만들 때 아까 어떻게 만들었어요? 처음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였죠. 왼쪽 오른쪽이 다 비워져 있었다고. 그럼 어때요? 앱을 실행시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다린다 그랬죠. 기다렸다가 내가 아무 말이나 하면 뭐 해줘. 그럼 그거 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 앱이 간단한 앱인 거예요.
시스템 프롬프트 없어. 그래도 일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이 구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줘? 그럼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애플을 코리안으로 바꿔줘. 그럼 해주죠. 이게 어떤 구조예요? 챗GPT가 이렇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챗GPT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건 내가 뭘 해달라 그래야 되는 거야. 걔는 가만히 있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걔는 가만히 있잖아. GPTS도 조금 업그레이드는 거. 뭐가 들어오면 이렇게 해줘 밖에 안 돼. GPTS도 들어가면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지가. 내가 알아서 뭘 해야 된다고. 그리팅을 줄 때도 있지만. 그래서 그리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LLM 턴이 되는 하나의 이그젬플이에요. 두 번째 이그젬플. 그래서 자, 여기 LLM 턴이 이렇게 돼야지 LLM 턴이 됩니다. 그 외에는 그 외의 케이스가 여기 직관적으로 봐봐요. 여기다 시스템 프롬프트 있으면 뭐예요? 되는데 하나 슬래시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밖에 없어. 내가 여기 처음 시작할 때 슬래시를 여기다 찍잖아요. 여기다가 찍으면 이게 갑자기 그냥 심볼릭 턴으로 바뀌어요. LLM한테 안 주고 내가 처리하는 게 돼요. 찍고 나서 내가 함수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그냥 번역하라 그러고 말을 했죠. 이거는 그러면 얘를 요 내용을 출력하고 끝납니다. 다시 하면 되겠 슬래시하고 내가 그냥 함수도 안 쓰고 그냥 명령어 같은 거 썼잖아요. 그 명령어를 출력하는 게 결과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시스템 프롬프트에 아무거나 뭐라고 적어놔도 적든 안 적든 간에 여기에 뭐라고요? 슬래시가 있어버리면 얘는 그냥 이 내용을 출력하거나 시행시키고 끝나버려요. 그 룰 베이스로 처리하고 끝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함수를 넣기 시작하는 거 우리가 펑션을. 그 다음에 슬래시 하고 나서 줄바꿈이 아닌 상태에서는 커멘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 이거 왜 넣냐 하면 내가 이곳에서 무슨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지 그냥 노트처럼 적는 거예요. 줄바꿈 안 하거나. 그래도 밑에 있는 거 그냥 출력하거나 실행시켜버리고 끝납니다. 룰 베이스로. 여기에 슬래시가 있으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둘 다 있으면 어때요? 애플이 들어오면 처리해라 그래서 사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면 LLM 턴이 돼요. 슬래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LLM 턴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유저가 애플을 줬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여기다가 슬래시 넣고 하면요. 왼쪽에다 슬래시가 있으면 둘 다 있으면 오른쪽 것만 하고 왼쪽만 있으면요. 얘 왼쪽에 있는 이 문구를 그냥 출력하고 끝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언제 쓰냐 하면 유저한테 뭘 받고 나서 여러 개 받고 싶은 거야. 이름, 나이 뭐 받을 때 여기 이름을 주면 나이 주세요. 나이 주면 생년월일 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메시지로 처리하고 받았던 거를 TU1, TU2, TU3 해가지고 나중에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약간 뭡니까? 약간 어드밴스된 버전이에요. 4가지 케이스를 5가지 케이스를 외우세요.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외우세요, 지금. 이게 외울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5개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 없을 때 여기 있으면 LLM. 슬래시 없으면 둘 다 있어도 LLM. 오른쪽에 슬래시 있으면 왼쪽 무시하고 얘만 출력. 여기 위에다가 뭐야? 커멘트 적을 수 있다. 오른쪽은 없고 왼쪽만 있으면 얘 출력하고 끝난다. 외우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시간을 아껴요. 김규희쌤, 계산기 있지 우리. everywhere지. 그치? 근데 우리가 구구단을 왜 외우게 할까? 미쳤다고 구구단을 외우냐고. 계산기 다 있는데 왜 그럴까? 내가 사전 있어 없어? 김규희쌤. 국어 사전 있어 없어? 단어 왜 외워? 언어를 왜 외우냐고.
엄마 아빠를 왜 외워? 그 엄마 알고 싶은 사전 찾아보면 되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뭔가 엘리먼트가 없는 상태에서 지식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집니다. 카파 시스템에 골뱅이를 기본적으로 외우지 않고는요, 이게 언어인데, 이건 기본 룰이 여기서만 특별하게 적용되잖아요. 지저분해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쓰기로 했다기 너무 too late.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안 그럼 너무 헷갈려서 이게 LLM 가는 건지 뭐 누가 처리를 해주는 건지 알 수가 없게 돼. 내가 함수 처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룰 베이스로 하면 슬래시하고 밑에다가 함수 넣으면 된다. 특히 오른쪽에서 대부분 하십니다. 얘는 특별한 케이스니까 결국엔 그럼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네. 왜? 유저 프롬프트에 맨 위에 슬래시가 있냐 없냐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주 간단한 케이스. 얘 빼고는 얘가 예외니까 유저 프롬프트 위에 슬래시 넣고 시작하면 룰 베이스 아니면 LLM 가는 거구나. 아시겠어요? 아닌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죠. 얘밖에 없지. 여기는 슬래시가 없었지만 얘에서 하니까 얘 슬래시가 있으면 얘 출력하고 끝난다고. 그리고 다 설명해놨으니까 읽어보시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슬래시를 두 개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슬래시를 하나 하게 되면 여기 엔터를 안 먹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슬래시 두 개 하게 되면 엔터를 먹어서 줄바꿈 해준다고 내가 엔터 쳐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슬래시 두 개 하는 거를 그냥 이그노 하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또 헷갈려요. 교수님 언제 슬래시 두 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냥. 하지 말고 줄 바꾸고 싶으면 BR 적으라고 BR. 왜냐면 HTML이기 때문에 그냥 BR 적으세요. 이걸 해놓으니까 논리적으로 자기 혼자서 언제 이거 하는 거지? 생각하지 마. 그냥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하지 마. 좀만 복잡해지면 막 정신을 못 차려. 그냥 이것만 하세요. 그리고 줄 바꾸고 싶으면 BR. BR 적는 게 귀찮잖아. 그냥 엔터 치면 줄 바꿈 해주고 싶잖아. 그래서 그냥 만드는 것 뿐이에요. 뭐 대단한 거라고. 해봅시다. 사과를 처음에 뭐래요? 야, 번역할 거를 줘. 내가 사과를 줬어요. 내가 시스템 프롬프트에다가 영어로 번역해줘. 여기까지 했죠, 우리. 그러면 애플이 나오겠죠. 두 번째 또 한 거야. 이번에는 자동으로 뭐예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비워져 있으면 기다린다 그랬죠. 비우지 않고 TR1을 적어놓은 거예요. 뭐가 했는지 모르는데 유저가 준 거에 번역된 그것이 들어오면 이제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처리를 하게 자동적으로 처리해요. 그것을 스페니쉬로 바꾸죠. 그러면 사과를 스페니쉬로 바꿔서 만자나가 나옵니다. 내가 여기서 다른 거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tree를 넣으면 나무를 넣으면 tree가 나오겠죠. 그럼 tree가 번역된 것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러면 단계별로 다 다단계가 자동화돼야 한대요. 카파가 엄청 다단계라니까 다단계 좋아합니다 우리. 그래야 한대요. 자동화 시킬 수 있고 내가 비워놓으면 엑스퍼트가 보고 거기다가 인풋을 넣는다거나 뭐 자기의 의견을 넣는다거나 그래가지고 휴먼하고 머신하고 인터랙티브하게 만들 전자정도 되고 중간중간에 휴먼 인 더 루프도 되고 그렇죠. 사람이 주로 처리하는데 중간에 기계가 해주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TR result 시스템 parameter 있죠. 그게 여기도 AI예요 아니에요? AI예요. 번역해주는 AI인 거예요. 근데 영어 번역만 해 너는. 알겠어요? 일단 영어 번역만 해. 얘는 뭐예요? 영어가 들어오면 그 영어를 스페니쉬로 번역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그럼 뭘 찍고 스페니쉬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영어를 한번 중간에 찍고 스페니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영어 찍고 일본어 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요.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혹은 일본어 찍고 가면 왜냐면 그 시스템 자체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은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거나 해도 아무렇게나 번역되는데 옛날에 중간에 한번 찍고 가는 게 일본어였어요. 왜냐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일본어와 영어는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일본어 한국에서 일본어로 가는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일본어를 거쳐서 영어로 가거나 영어가 들어왔을 때 일본어 와서 한국어로 가는 게 훨씬 좋은 적이 있었어요. 엔진 자체가 뛰어나거나 간단하면 그 짓을 안 해도 되고. 알겠죠? break it down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리고 좀 스페시픽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스페시픽 해주고 이런 식으로 통해서 설명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고 뭐 인터랙티브 하게 되고 그걸 아까 이야기했던 뭐 에클립스 이펙트가 생기는 거예요. 뭘 했기 때문에 임팩트이었기 때문에 iterative multi-ton으로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가 됐다고? 에클립스해진다. 그래서 합쳐서 뭐라고요? 에클립스 임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기본적인 기본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그샘플 한번 해볼까? 이거는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한번 봅시다. 아까 금융 치료가 끝났기 때문에 잘 되겠지 이제. 자, 처음에는 뭐야? 번역할 거 줘. 영어로 번역해줘. 그게 들어오면 스페니쉬로 해줘.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TR1도 있고 TR2도 있죠. 그러면 타스크는 뭐였어요? 유저의 인풋이 이거였고 이거였는데 리절트는 이거였다. TS1, TR1으로 다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불러올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오거나이즈 한번 해봐. 트랜슬레이션 리포트 한번 만들어줘. 해봅시다. 처음에는 뭐라고 할까? 나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TU1이 나무로 들어왔죠. 그죠? TU1이 나무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시스템 프롬프트가 돌아서 뭐예요? 트리를 만들었죠. 트리를 나면 그 다음에 트리가 들어오면 스페니쉬 하니까 아볼인가 뭔가가 나오는데 이게 나무인가 봐. 그랬어요. 그다음에 요게 전체적으로 일이 났으니까 답을 넣을 수 있다는 거 보여준 거. 그걸 가지고 간단한 트랜슬레이션 리포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액세서블 해야 안 해요? 앞에 있었던 모든 스텝 바이 스텝 과정들이 그걸 가지고 쪼개기도 하고 분화도 시키고 인테그레이팅도 시키고 아까 그랬죠? 디바이드 앤 컨커 일단 쪼개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그걸 반복하는 거. 오늘 리핏은 안 배웠지만 반복하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그걸 종합해가지고 결과를 내서 이제 갖다 붙이는 거. 이 작업이 대부분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프로시저한 곳에서는 거의 답니다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두 개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뭐로 나눠진? 아키텍처럴한 거. 그 다음에 컨텐츠 관련된 거. 컨텐츠는 온톨로지 모델 센터드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온톨로지 모형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지식 기지 같은 거를 잘 만들어서 그걸 중심으로 생성하는가가 하나의 프로세스고 하나의 관점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퀄리티를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architectural perspective prompt engineering은 뭐라고요? 쪼개고 반복하고 갖다 붙이고 아시겠죠? 이제 그 작업에 대한 그게 comfortable 해질 때 그러려면 뭐라 그래요? TS가 뭐고 TU가 뭐고 시스템 프롬프트가 하는 역할은 뭐고 유저 프롬프트가 하는 역할은 뭐고 이거를 딸딸딸딸딸딸 처음에 굉장히 뭐예요? 연습을 해서 머릿속에 앉혀놔야지 쌓여가서 앞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하고 나서 이거 example 봅시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이제 게이머라고 했던 거 아까 했던 거 해봅시다. 게이머는 뭐냐 하면 하고 뭘 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reflection 해. review 해. refine 해. 뭐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뭐냐면 유저가 뭘 시키면 해.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유저가 뭘 시키면 뭘 해. 뭐 이런 일 아무거나. 그 다음에 뭐예요? 한 결과가 나고 있죠. 뭘 하라 그랬으니까 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거를 TR1을 주는 거예요. 그 결과인데 시킨 거는 이거였고 결과는 이거였어. 그것을 뭐라고요? 리뷰해봐. 네가 한 거죠. 사실은 다른 놈이에요. 얘 GPT-5 미니지만 얘 AI 하나죠. AI가 한 결과예요, 아니에요? 결과예요. 그거를 두 번째 AI가 뭐 하는 거예요? 리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 AI가 리뷰하는 거야. 그래 놓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거 다 주고 그러면 리뷰 결과도 주면서 네가 리파인먼트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거야. 리파인먼트는 뭐야? 이제 교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아주 간단한 게이머, 임팩트 메이커 중에 게이머 프로세스를 내가 구현을 해서 이그젬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과학 문항을 하나 만들어라 그랬어요. 어머 얘 또 왜 이러니? 이제 알겠네. 주야다 진짜. 아니 아까까지 되다가 왜 갑자기 안 되지? 아 참. 이게 지금 GPT 이슈인지 뭔지 알 수가 없네 정말. 괜찮. 아니야 지금 되는데요? 네, 여기는 또 되는데 어때? 안 되는 거야. 이상하네. 앱의 문제인가? 아니, 앱의 문제가 있을 리가 없는데. 뭐가 있을게. 답답하네 진짜. 아 오늘 수업하기 힘드네. 조금만 해봅시다. 오케이. 뭔지 모르겠는데 또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뭘 하고 싶냐? 무슨 작업을 하고 싶냐? 그럼 어떤 작업이 있든지 간에 그걸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해봅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간단히 만들었죠, 그죠? 만든 다음에 이제 하나씩 보셔야 돼요. 여기 그린돼 있는 거는 앱에서는 안 보입니다. 디버깅 할 때만 보이니까. 그럼 내가 문항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항을 만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고 리퀘스트랑 여기 뭐야? 리퀘스트하고 인풋을 주고 리뷰 좀 해봐. 이게 원래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건데 원래 리퀘스트였고 드래프트가 TR 드래프트가 이게 나와야 하나요? 리절트 드래프트가 나왔죠, 그죠? TR1이 하나하나 보셔야 돼요. 요거를 주고 시스템 프롬프트는 뭐였어요? 요거였죠. 얘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GPT한테 던지는 거예요. 얘 두 개를 묶어서 던지면 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유저 프롬프트, 시스템 프롬프트 묶어서 던지면 리절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안 그러면 이게 갑자기 종교로 넘어갑니다. 뭔지 모르는 게 뭐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디버깅도 한다고. 그럼 얘가 나왔죠. 이거는 뭐예요? turn 2의 result죠. turn 3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original request와 result draft와 review draft가 이게 있어. 그래는 뭐라 그랬어? 그 문항을 다시 바꿔줘라 그랬죠. 세 개를 다 주고. 그러면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turn 3는 뭐예요? 요 request와 first draft와 거기에 해당하는 review를 보고 refine을 해서 이 문항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문항 만들어 달라는 것보다도 실수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야금야금 쪼개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스텝이 뭐냐면 네가 한 거 리뷰 한번 해봐. 요거를 아주 기본적인 스텝 설계를 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배울 게 뭐냐고 그거를 여러 번 해서 다시 정리해줘. 그 리뷰 또한. 혹은 하는 행위도 여러 번 하든지 리뷰를 여러 번, 이거 한 번밖에 안 했잖아 리뷰가. 그럼 리뷰가 틀려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리뷰를 여러 번 한 다음에 오류를 줄이는 거야. 단계로 나누는 이게 기본이 돼야 되고 리플렉션 시키는 거를 뭐라 그랬어요? Game of Process Prompt Engineering이라고 그러고 그 리플렉션의 과정을 여러 번 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고? Real Time Intra-Self Evaluation RISE라고 그래요. 그거는 안 외워도 돼. 그거는 나중에 찾아봐도 돼. 책에 있잖아. 그냥 게임 어라이즈 뭐 대충 있구나. 뭐 좋은 거구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이구나. 그거는 외우지 말고 지금 외워야 될 건 뭐야? TU, TR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지? 이거는 진짜 외워야 돼요. 이그젠플은 딸딸딸딸 외워서 여러분이 싱글턴 만드신 거 있죠? 만들었다 칩시다. 저번 시간에 숙제로 뭘 주면 뭘 해. 뭐 그거를 이렇게 해서 뭘 줬는데 하고 나서 리뷰해서 바꿔가지고 돌려줘로 바꾸세요. 그러면 이제 턴이 3개나 4개, 지금 3개 턴으로 나눠지겠죠. 그죠? 그러면서 퀄리티가 임프루브 되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거를 수십 턴, 수백 턴, 뭐 수백 턴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제. 별거 없습니다. GPT한테 시키는데 두 가지로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뭐라고? 아키텍처럴하게 임프루브 시키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GPT한테 뭘 하라 그럴 때 GPT한테 지식을 다 의존하지 않고 내가 잘 정리된 지식을 딱 정리해놓고 쏴줘서 하는 거. 그거를 뭐 ontology model centered generation이라고 그래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자유자재로 막 섞였을 때, 그죠? 지금은 싱글 턴 안에서 싱글 앱 안에서 멀티 턴이죠. 얘 AI예요, 아니에요? 첫 번째 AI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두 번째 AI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얘는 AI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썼는데 얘네들 협업하게 해서 결국에는 너는 이거야. 너는 드래프트 만들어. 너는 리뷰만 해. 너는 리뷰된 거 가지고 리파인해. 그래서 협업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인트라 에이전트, 그러니까 요 안에서 인트라 앱 컬렉티브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랭체인이라고 테크니컬하는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소셜 비헤이비어 사이언스 버전인 거예요. 좀 더 우리 쪽에 조금 쉽게 좀 인문학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좀 줄이고. 이거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될 건 시스템 파라미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과제들 쭉 해보시고 여러 개 있는 거 해봤고 설명해 놓은 것 쭉 있으니까 보시면서 이제 이게 멀티 턴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구나. 이거는 100만 개도 더 있습니다. 대부분의 턴들은 이제 첫날 끝나고 나면 다 멀티 턴이에요. 이유가 있다니까 뭐 정보를 여러 개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하고 리뷰하는 거, 여러 번 하는 거. 거기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에클립스가 이거 만들었을 때 용어 만들었을 때 에클립스라는 용어를 만들고 이 두 개를 했는데 그날 또 일식이 있었다 그러더라고. 아무튼 김현철의 달의 몰락 들으면서 일식하고 가장 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모르지. 김귀샘 이 노래 처음 듣지. 그래 어쩔 수 없지.